내가 호의를 베풀면 상대는 그것을 권리인 줄 안다. 살다 보니 이 말이 참 뼈저리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평생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둥글게 웃어넘기는 것이 어른의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그 친절과 배려가 존경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와 만만함으로 돌아올 때가 더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는데 자식들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더니 어느새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어 돌아다닙니다. 식당이나 모임에서 내가 먼저 웃으며 다가가도 상대방은 나를 그저 힘없는 노인 취급하며 하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며 야속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내가 너무 물러터져서 그런가? 내가 늙어서 매력이 없어진 걸까?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잠시 잊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강진의 외딴 유배지에 홀로 남겨진 타산 정약용 선생 역시 이와 똑같은 고뇌를 했습니다. 한때는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으나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낯선 땅에 버려졌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다 사라진 마당에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세상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타산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고 지키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차가운 진실을 말입니다. 그는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슬퍼하는 대신 아무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단단한 마음의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터득한 스스로를 지키는 관계의 기술과 냉철한 현실주의자 한비자의 통찰을 빌려보려 합니다. 그리고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을 통해 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외로움 때문에 스스로를 헐값에 넘기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그 깊고 진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 이어질 지혜의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한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왜 나이 들수록 섭섭함이 늘어나는가?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저절로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넘겼을 작은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고 별것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며느리의 말대꾸 하나에 친구의 자랑 섞인 전화 한 통에 온종일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참 속 좁은 옹졸한 노인네가 다 되었구나 하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져서도 인격 수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물학적 신호일 뿐입니다. 잠시 우리 뇌 속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뇌의 가장 앞쪽, 이마 바로 뒤편에는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며 충동을 억제하는 우리 뇌의 사령탑입니다. 이 사령탑은 젊은 시절 매우 활발하고 강력하게 작동하며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꾹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세월이 흐르면 이 사령탑의 기능이 조금씩 아주 서서히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서 예전만큼 말을 잘 듣지 않고 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화가 났을 때 예전처럼 그것을 걸러내거나 참지 못하고 그대로 밖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억제 기능의 저하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저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넘겼을 일도 이제는 뇌가 그 자극을 훨씬 더 예민하고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조금 헐거워진 것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성격 탓으로 돌리며 괴로워합니다. 또한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 거울처럼 상대방의 행동과 감정을 따라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미묘한 표정을 지으면 내 뇌 속에서도 똑같은 불쾌한 감정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일어납니다. 특히 나이 들어 몸과 마음이 약해졌다고 스스로 느낄 때 이 거울의 반응은 더욱 민감하고 날카로워집니다. 상대의 사소한 눈빛, 한숨 소리조차 나를 공격하는 신호로 과장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툭하면 섭섭함을 느끼고 예민해진다고 해서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뇌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더 예민하게 깨어있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민함을 그대로 방치하여 화를 낼 것이냐, 아니면 지혜롭게 다스려 품격으로 승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시대를 초월한 현자들의 지혜를 통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말을 아껴 신비감을 유지하라. 냉철한 현실주의자 한비자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가 자신의 속마음과 호불호를 다 드러내면 신하는 그 틈을 파고들어 군주를 조종하려 든다. 이 말은 군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인간관계, 특히 자식이나 며느리,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외로움 때문에 혹은 누군가에게 내 지난날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지나치게 많은 말을 쏟아내곤 합니다. 자식에게 앉혀놓고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친구에게는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집안의 부끄러운 사정이나 며느리 흉까지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말은 쏟아진 물과 같아서 한번 뱉으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말, 특히 하소연이나 불평은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들고 상대에게 나의 약점을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공감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또 시작이구나 하며 귀를 닫아버릴지도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철저한 고독 속에서 침묵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말을 아끼면 실수가 줄어들고 상대는 나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10가지가 목구멍까지 차오른다면 그중 딱 3가지만 골라서 하십시오. 나머지 7가지는 침묵 속에 묵혀두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두 번째 지혜. 쉽게 허락하지 말고 우아한 거절의 기술을 익혀라. 우리 세대는 거절을 잘 못 배우고 자랐습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면 정이 없다고 욕을 먹거나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무조건 그래 하며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조건적인 예스맨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부탁하면 다 들어줘라며 이용하기 쉬운 사람, 만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거절은 단호하되 태도는 한없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쩔쩔매며 변명하지 마십시오. 미안하지만 내 사정이 여의치 않네 하고 짧고 명료하게 말하십시오. 구차하게 이유를 설명할수록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들어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체력, 그리고 감정 에너지는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희생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내 삶을 가꾸는 데 쓰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거절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지혜. 과거의 영광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지 마라. 술자리나 모임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레퍼토리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입니다. 아무리 그 물이 맑고 깊었어도 지금 내 발밑을 적셔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화려했던 과거의 직함이나 성공이라도 지금의 나를 대변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집착하고 그때의 대우를 받으려 할수록 현재의 나는 더욱 초라해 보이고 꼰대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다산 정약용을 보십시오. 그는 당대 최고의 관직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한양에 있을 때는 하며 과거를 자랑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초라한 유배지 방구석에서 묵묵히 책을 쓰고 학문을 닦으며 과거의 정약용이 아닌 현재의 다산을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 그 자체로 당당해지십시오. 과거의 명함이 아니라 현재 당신이 풍기는 인품과 향기로 승부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보여주는 행동 하나로 존경을 이끌어내십시오. 네 번째 지혜, 옷차림과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마라. 사람은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남이 나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어쩔 수 없이 겉모습입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집 앞에 잠깐 나가더라도 동네 슈퍼에 가더라도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화려한 명품을 두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옷, 단정한 매무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걷는 자세를 점검해 보십시오. 구부정하게 땅만 보고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십시오. 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 우리 뇌는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여 자신감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야 남도 나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무릎 나온 바지와 구부정한 자세는 스스로 나는 이제 늙고 힘없는 사람이야. 나를 막대해도 좋아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갈한 옷차림과 꼿꼿한 자세는 나를 보호하는 갑옷이자 상대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지 마라. 한비자는 군주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색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아야 신하들이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노여움, 즉 통제되지 않는 분노입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식당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자식에게 화를 내면 그 순간 당신이 쌓아온 70년의 품격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나이 먹더니 성질만 고약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열을 세십시오. 하나, 둘, 셋, 열. 20초의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뇌 속의 사령탑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여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속으로는 끓어오르더라도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미소 뒤에 냉철한 판단을 숨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른의 무서움이자 매력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 돈 주머니를 꽉 쥐고 함부로 열지 마라. 조금 냉정하고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년의 품위는 상당 부분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내가 죽으면 다 너희들 것인데 미리 주마하며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중에 자식 눈치를 보며 용돈을 타 쓰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 근검절약을 강조하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도록 가르쳤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노욕이나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험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이자 생존 수단입니다. 지갑을 여는 순간은 내가 정말로 쓰고 싶을 때, 내가 행복할 때여야 합니다.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혹은 돈도 안 쓴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체면 때문에 돈을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은 당신의 병원비가 되어줄 것이고 당신의 간병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끝까지 지켜줄 가장 든든한 벗은 바로 당신의 경제력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
적당한 거리를 두어 그리움을 남겨라. 인간관계에는 불가금불가원이라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심지어 피를 나눈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 안전거리는 필수적입니다. 자식이 매일 찾아오기를 바라거나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너무 바빠서 자식을 만날 시간이 없는 것처럼 지내십시오.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하는 자식에게 아이고, 이번 주는 내가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다. 다음에 보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취미, 나만의 공부, 나만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을 때 자식들은 부모를 궁금해하고 안달을 냅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은 보기 힘든 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약간의 결핍이 그리움을 만들고 그 그리움이 존경을 낳습니다. 8번째 지혜.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 뇌를 깨워라. 사람은 언제 늙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름이 늘 때가 아닙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나 하며 배움을 멈추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늙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새로운 기술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다사는 그 척박한 유배지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며 죽는 날까지 지적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우리 뇌세포는 다시 연결되고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든, 서툰 솜씨로 악기를 배우든, 돋보기를 쓰고 외국어를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하여 반짝이는 노인의 눈빛은 총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눈빛 앞에서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뒷방 늙은이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배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항노화제이자 권위의 원천입니다. 이 존엄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인사. 나이 들면 쇠락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길.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과 한비자의 차가운 지혜, 그리고 현대 과학의 눈을 빌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품격 있는 어른의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다소 계산적이고 너무 냉정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냉정함이야말로 남은 생을 온전히 나답게 지키고 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뜨거운 사랑법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서히 사라지고 잊혀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인생의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둘 벗어버리고 진짜 단단한 알맹이만 남기는 완성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에 목매달지 마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고 존엄한 역사를 가진 존재입니다. 겨울 나무를 보십시오.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그 뿌리는 땅속 깊은 곳으로 더 단단하고 깊게 파고듭니다. 그래야 다가올 봄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조금 변하고 약해졌을지라도 당신의 내면에는 지난 세월이 켜켜이 쌓아 올린 지혜의 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 뿌리의 힘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제안합니다. 내일 누군가를 만나 대화할 때 평소보다 딱 3초만 늦게 대답해 보십시오. 상대의 말이 끝났다고 해서 급하게 내 말을 뱉지 마십시오.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센 뒤에 천천히 입을 여십시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가장 지혜로운 단어를 고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당신의 침묵에서 묘한 긴장감과 무게감을 느끼고 당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침묵의 여백이 당신의 품격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내일 당장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자신을 완성했듯 여러분의 고독 또한 외로움이 아닌 찬란한 품격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흔들림과 불안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삶의 몸짓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남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오롯이 고생한 나 자신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이 남은 생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첫날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